해외 주식 독립 리서치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오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서. 음,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미국 시장에선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고요. 네. 뭐 그 이전에 일단 오늘의 일정 먼저 간단하게 좋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매크로 지표 중에서 CPI가 발표된 것 같아요. 발표됐습니다. 예. 뭐 생각보다는 뭐 우려한 수준까지는 높아지지 않았다가 결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까 빠지다가 약간 오르는 그런 흐름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가 발표가 됐고 실제로 요즘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 지금 일정 아래쪽 저희가 적어놓은 부분 보시면서 오늘도 좀 실적을 좀 많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PI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헤드라인 숫자는 그렇게 네. 높진 않았다.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보니까 아까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숫자가 5.4? 저거 5점? 5.4. 5.4. 예. 그래서 네.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 예, 그렇게 모더레이트 페이스라고 나오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기사에.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예상이랑 비슷하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테마는 지금 미국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신학기 준비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백투스쿨이라고 해서요. 관련된 이제 그 신학기를 맞아서 학생들이 뭐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다양한 이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우리 물건들의 뭐 크록스 얘기도 하고 그랬어. 예, 맞습니다. 오늘도 이따 크록스 얘기를 할 건데 네. 그 백투스쿨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피보탈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리서치 기관에서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네. 그 신발 판매하는 리테일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돌려서 서베이의 방법은 뭐 일일이 약간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1년에 7월달 네. 96%잖아요. 지금 96%의 이제 리테일러들이 지금 분위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뭐 예, 과거의 숫자들 보시면 60%뭐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높네요. 2년 전에 2년 전 오.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그러네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재고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예, 재고가 없을 만큼 계속적으로 신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9월 달에 이제 신학기가 미국은 9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일반적인 백투스쿨 수요를 넘어서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을 하는 건데 그동안 좀 쌓여 있었던 좀 옹축돼 있었던 그 디맨드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7월부터 미국 정부가 아동 수당을 자녀당 30만 원 정도 수준을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면서 뭐 신발 등 백투스쿨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그래서 관련된 뭐 의류 업체라든지 신발 업체들 주가가 어제도 좀 강하게 강하게 상승을 했고 최근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신발 좀 사줘. 네, 근데 정부에서 돈도 줬다며. 30만 원 주니까요. 오. 네. 그래서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나 상반기에는 이제 정부 돈으로 이제 컴퓨터 이런 걸 많이 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년 동안 안 사줬잖아. 네, 신학기를 대비한 그런 의류나 신발 등이 좀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그 서베이를 돌리면서 나왔던 그런 코멘트들인데요. 읽어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정가에 팔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요거는 50년 이래 최고의 7월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은 캘린더 기준으로는 3분기 정도 되죠. 네. 3분기 관련된 백투스쿨 관련된 리테일러들, 뭐 의류 패럴 업체들, 신발 업체들은 의류 신발 업체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백투스쿨은 매년 매 학기 있는 건데 네. 50년 내 최고다. 예, 이게 뭐 작년 이례적이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그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 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쭉 하다가 폭발. 이제 학교가 제대로 열리는 거죠. 아.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류나 신발 이외에도요. 학교 시설 뭐 보수공사라든지 뭐 인프라 관련된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공조 시스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도 이제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대비를 이런, 해야죠. 예, 공조 시스템 같은 것도 바꾸고 뭐 네. 코로나 에어컨도, 때문에 더욱더 이제 환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런 백투스쿨 수요가 강하다. 그래서 네. 서베이를 돌리면서 나왔던 이 코멘트들 보면요, 다 스쿨 얘기, 백투스쿨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투스쿨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고 네.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가가 좋은 기업이 DKS? 예, 딕스포팅 굿즈라고 해서요. 뭐 오. 스포츠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올해 한 해 동안에요. 올해 내내 좋았네. 아유. 예,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냐? 학교에서 미국은 운동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네. 학교에서 활용하는 유니폼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래서 이런 딕스포팅 굿즈 같은 기업도 좋은 상황이고요. 어제는 또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주가가 바뀌어 있네요. 어제 에버크롬비가 좀 급등을 하는 에버크롬비 뭐 게스라든지 뭐 일반적인 의류 업체들이죠. 의료가 아니고 의류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 한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대장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록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저점 대비 10배, 2017년도 대비해서는 한 15배 와. 정도 오른 굉장히 미국의 뭐 소매 그러니까 자유소비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인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록스는 뭐 한 켤레라고 하죠. 한 켤레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네.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여름에 예. 굉장히 많이 신잖아요. 여름에도 가지고 계시고 네. 크록스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뭐 요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외부 활동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포멀한 의류라든지 신발을 덜 입고 신는 대신에 크록스 같은 편하게. 편한 네. 이런 신발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록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크록스가 주가가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네. 관련된 저희의 뭐 내용, 의견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가가 이렇게 오른 종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 좀 말씀 흥미롭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예. 보시면 크록스가 이런 주가 상승을 여기 보였던 핵심적인 요인은 일단 과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네. 그냥 여기 복잡하게 저희가 표로 그려놨는데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최근 한 3-4분기 동안의 이제 매출 성장률인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다 50%, 60% 그리고 지난 2분기는 90%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40%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들으시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하듯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성장을 미국 비중이 한 기업별로 보면 6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성장을 하고 있고 마진도 지난 분기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록스가 지금 성장률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 팔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문에 편한 신발을 많이 신는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MZ 세대한테 엄청 먹히는 신발입니다. 그래요? 예, MZ 세대들한테 엄청 먹히는.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품 전략 자체가 네. 이제 MZ 세대의 그런 호평을 굉장히 이끌어내는 다양한 그런 스타일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요거 보시면은
지금 한 해 갈수록 이게 MZ 세대들의 브랜드 선호 순위를 매긴 건데요. 크록스 네.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MZ 세대 팔이에요? MZ 세대들한테 물어봤을 때 순위가 예, 오. 브랜드 선호도가 있는데 뭐 MZ는 나이키 이런 게 항상 뭐 1, 2등 하긴 하는데 네. 크록스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0위권이요. 40, 네. 30위권 38등 38등이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등수가 갑자기 많이 올랐네. 예, 우와. 올해 10위권 보면은 안으로. 예, 8등, 8위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뭐예요? 기본적인 제품 전략과 전략이? 이제, 예, 뭐 네. 편한 신발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마키아 브라이언트라고 해서 좀 인종 문제로 불거져서 이분이 좀 제가 알기로는 뭐 경찰의 그런 뭐 과잉 진압 때문에 좀 이렇게 돌아가셔서 아하. 예, 흑인들 사이에서 좀 시위 좀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좀 시위가 있었던 네. 거. 그렇죠. 비슷한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그런 평화적인 시위로 크록스 신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거리에 모여서 우리는 이제 인종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든지 그런 세레모니 같은 그런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네. 이벤트에 젊은 친구들이 크록스 신발을 신고 나와서 이런 다양한 뭐 인종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다양한 색깔들 그런 배경도 있었군요. 를 가지고 나와서 시위를 했던 뭐 그만큼 그 젊은 세대한테는 이 신발이 굉장히 친숙하고 그렇군요.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리 보지도 않고 그냥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보시면은 팔로우 수가 크록스가 다른 약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 대비해서도 팔로우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아, 예. 저희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를 봐도 예. 뭐가 의미가 있네.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은 MZ 세대한테 먹힌다. 가 뭐 고용장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네요, 문화. 문화죠. 그리고 네. 보시면은 이게 크록스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셀럽들, 그 인플루언서들과 콜라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요거 보시면은 이거 좀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네. 굽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발렌시아가랑 우와. 콜라보를 한 걸 겁니다. 이게 엄청 크록스가요? 비쌉니다. 예, 이 크록스 신발에 굽이 얼마예요? 있는데 이게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정말요? 짧은 시간 내에. 이게 다 인플루언서들이랑 한 거고 한국 보시면 이게 농심이랑 한 겁니다. 아, 예, 키키킥 있잖아요. 바나키일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예. 농심이랑 콜라보를 해서 요즘 뭐 맥주도 콜라보 많이 하고 엄청나게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크록스 역시도 이런 콜라보 전략을 많이 활용하면서 인기가 계속적으로 재밌네요. 높아져요. 저스틴 비버 뭐 이런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랑 엄청 하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완판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우와.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다. 부분에 있어서 크록스가 하나의 단순히 브랜드에서 약간 뭐 문화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좀 강력한 트렌드로서 자리 잡는 게 최근에 이제 고성장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짚비트라고 해서 크록스 이거 붙이는 붙이잖아요. 거. 예.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짚빛이라고 예, 얘기를 하나 예. 보네요. 요거 아마 저희 집에서도 이거 저희 애가 이거 많이 우리 딸도 하나 있어요. 예. 어. 이거 역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엄청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 하나 4,000원입니다. 하나에. 오. 예, 이거 하나에 4,000원입니다. 꽤 크록스 신발이 마진이 좋겠는데. 크록스 신발이 그냥 30불이면은 크록스 신발이 한 4만 원, 예, 4만 할 텐데 5만 원. 이게 4,000원이에요. 이거 원가 얼마 된다고 사실 가지고 보면은 근데 이게 13개인가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록스 신발 하나에 예, 신발 하나에 구멍이 13개가 있어서 이 빛을 13개를 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13개 꼽으면은 이 그거 신발의 얼마지? 완성품의 우와. 단가가 65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익률은 엄청 높은 제품이겠죠. 제품인 거죠, 이게. 그러네요. TMT 의식의 흐름님이 저 배지 개미지옥이라고 우리 딸도 그렇다고.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막 새로운 게 나오고 네. 좀 지역 특화된 배지도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네. 아직 이 크록스가 이 배지를 팔아서 이 배지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배지를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5%밖에 안 됩니다. 오, 예, 5%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짚비트라고 있는 이 배지의 매출 성장률이 보면은 10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10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배지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록스의 뭐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 측면에서의 수익성 개선도 지금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예, 이 배지도 크록스의 하나의 투자 포인트.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집 그리고 네. 크록스가 지금 또 노리고 있는 게 네. 중국입니다. 근데 아직 중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 비중이 매출 내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비중을 아예 제가 찾아보려는 까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비중이 얼마죠. 근데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사업적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2022년 내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중국에서 만약에 크록스가 또 잘 팔리면은 중국 모멘텀이 또 세게 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정리하면은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뭔가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비중이 배지 같은 게 올라오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중국 확장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중국은 일단 내년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이게 항상 제가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그거 보는데 PER, 그러니까 12개월, 이게 뭐 넥스트 12months라고 해서 향후 이제 12개월 후에 실적 기준으로 매긴 이익 기준으로 PER 펄을 한번 매겨보면요, 크록스가 저렇게 주가가 오르면 막 몇십 배, 몇백 배 될 것 10배가 같은데, 올랐다는데. 예, 19배밖에 안 됩니다. 그거 이상으로 막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쟁, 뭐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의류, 뭐 어페럴, 신발 기업들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크록스가 뭐 되게 비싼 건 아니다. 특출나게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뭐 붓반이라든지 뭐 데커사우드, 어그 부츠 만드는 네네. 그런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 나이키 대비해서도 PER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고, 여전히 시가총액은 한 한국 돈으로 한 이게 얼마죠? 한 10조 정도 되고, 보면은 그로스, 그리고 마진, 그리고 이것도 뭐 OP 마진이겠죠? GP 마진, OP 마진 보시면은 수익성도 제일 좋습니다. 예, 다른 동종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뭐 최근 한 1년과 같은 좀뭐 가파른 상승, 가파른 10배 정도의 상승,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는 구간은 지난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뭐 동종 업계에 한 뭐 20배 초반에 이제 퍼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뭐 30-40% 정도의 업사이드는 그냥 단순 멀티플 여기서도. 밸류에이션 비교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중국 모멘텀도 있고 예, 하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그래서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사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나씩 좀 숫자를 따져보고 지금의 사업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뭐 게. 지금 뭐 정석 이사님이 크록스를 지금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더 갈 것 같냐 안 갈 것 같냐 그러면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 아주 백투더 스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좀 예, 해주신 그러니까 맞아요. 백투더 스쿨 속에서도 약간 대표적인 대표 수혜, 수니까.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요즘 미국 연예인들이 뭐 그런 시상식 이런데 크록스도 좀 싣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시상식에 근데 물론 뭐 크록스요? 거기에 막 다이아몬드 박히고 그런 뭐 크록스긴 한데,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트렌드화 됐다. 옛날에는 사실 이게 뭐 보면은 좀 편하게 여름에 신는, 수영장 갈 때 신는 그 의사분들이 많이 신는 그쵸, 그런 그쵸. 신발이었다라고 하면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확실하게. 크리미 당근님께서 크록스 궁금했는데 감사하다고 네. 전해달라고 네, 얘기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네.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네. 네. 크록스를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가 에드테크고요. 이게 뭐 디지털 광고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IT 기술 얘기라서 좀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페이스북이 광고 매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광고를 구글 다음으로 크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광고 회사인데,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좀 부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의 좀 주목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그렇게 막 주가가 막 좋고 뭐 실적도 그렇죠.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반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음. 약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자기들 광고 매출이 좀 생각보다 덜 나왔고 하반기에도 시장 기대만큼 못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페이스북의 그런 인터넷 광고 사업에 약간 뭔가 좀 아주 큰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좀 제동이 걸린 어. 듯한 그런 이야기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애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빠지는 만큼 그 광고가 최근에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페이스북이 좀 광고 매출이 좀 최근에 부진할 걸로 보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애플 때문이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애플이 올해 봄 정도였죠. 상반기에 개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맞아요.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들고 계신 분들은 앱 같은 거 열 때 이 앱이 당신의 정보를 트래킹하는 거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허용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팝업이 뜨는 걸 아마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애플이 올해 상반기 때 모든 앱들에게 그런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거에 대한 허락을 받도록 강제한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뽑아보면 거의 70% 넘는 사용자들이 다 그걸 거부합니다. 예. 그렇죠. 예,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애플이 예전에는 그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그걸 페이스북한테 그거를 제공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페이스북은 그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희석이라는 사람은 아이폰 사용 패턴을 보니까 얘는 뭐 신발을 좋아하는 신발 사이트에 하루에 몇 번을 들어가고 있고 뭐 컴퓨터 사이트에는 일주일에 몇 번 그게 다 있으면은 얘는 신발 광고를 막 쏴주고 페이스북 들어가면 신발 광고를 쏴주고 막 컴퓨터 광고를 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플이 이제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렇죠. 예, 막은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줄 알았는데 예. 그 이후로 페이스북이 뭐 메타버스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올라서 예. 괜찮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실적을 얘기들이- 까보니 광고 매출이 괜찮은 건 아니었다. 얘기들이 예, 나오는구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음으로써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굉장히 정교한 광고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데이터를 기반한. 그러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광고 줬더니 뭔가 효율이 예전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빼는 겁니다. 네. 예. 그걸 다른 데로 그 광고 예산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런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에 좀 악영향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네. 구글은 우리는 오케이 이러고 있거든요. 괜찮다. 구글은 실적 광고 매출 잘 나왔고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글 역시도 다양한 아이폰 유저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다양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또 구글 역시도 그거를 활용을 아이폰 유저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구글은 왜 오케이일까요? 혹시 아나운서님, 유튜브는 아닐 것 같고. 모르겠어요. 혹시 팀장님 흥미롭네. 구글은 왜 오케이고 페이스북은 안 될까요? 그 소비자 B2B 네.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네. 그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의 퀄리티 차이입니다. 오. 제가 보는. 퀄리티?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예전에 광고를 쏴줄 때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광고를 쏠 때 활용하던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애플이 제공해주는 데이터. 예. 아이폰 유저의 데이터를 애플이 네. 모아서 페이스북한테 줬던 거죠. 음. 그리고 페이스북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 가입자의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가입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이 제공했던 데이터를 못 쓰게 된 환경에서 페이스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페이스북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용자 데이터는 약간 구렸던 겁니다.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페이스북 하시나요? 한지 오래됐어요. 하시나요? 페이스북?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인스타는 하시잖아요. 네. 인스타는 하셔도 네. 페이스북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지금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가입자긴 한데
이 20억 명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자기 플랫폼 내에 자기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 데이터가 좀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구글은 애플이 데이터를 안 줘도 돼. 안 줘도. 왜냐면 우리 안드로이드가 있어. 우리 유튜브 가입자들 유튜브 가입자들이 매일 몇십 번씩 검색하잖아요. 의미 있는 검색하잖아요. 정말 나의 취향을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검색을 하잖아요. 그거 활용하고 있고, 그 검색 엔진, 그러니까 그 유튜브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검색 포털에서도 정확하게 나의 취향을 제대로 검색어에 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애플한테 데이터를 안 받더라도 그냥 우리 거 쓰면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 설득. 이게 약간 페이스북과 구글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뭐 전문적인 용어까지 아니지만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퀄리티 차이가 좀 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이 됐든 구글이 됐든 아니면 페이스북이 됐든 그 플랫폼들을 사용하면서 쓰면서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네. 어떤 게 퀄리티가 있는 거냐, 네. 사용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구글이 압도적이다. 예, 압도적이고 정말 좋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서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페이스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플랫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기 페이스북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아주 사업 내에서 주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태계의 근간은 아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사실 안드로이드나 iOS 정도가 돼야지 생태계 근간인 거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 플랫폼의 매력도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그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 하듯이 그 시장 플랫폼을 기반을 자기들이 먼저 다져버리겠다. 이게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약간 목숨을 거는 하나의 이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페이스북은 물론 메타버스 잘 되면은 네. 뭐 다시 아주 좋은, 네. 뭐 지금도 좋은 회사지만 네. 또 모멘텀이 더 세게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사업의 흐름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홍색인데요. 예, 이게 2019년부터 한 3년 뒤 추정인데 별로 밋밋하죠. 매출이 그러네요. 이렇게 크게 안 드는 걸로 보이고 있고, 이게 좀 스케일이 좀 작아서 모르겠는데 아마존의 광고 매출이 그래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고, 애플의 광고 매출도 해가 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나 애플이 뭐 어떤 광고를 일으키냐라고 하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광고 뜨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애플 뮤직 이런 데도 광고 뜨고, 아마존도 이커머스 사이트에 막 광고가 여기저기 막 다 붙어요. 그런 광고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이나 애플 입장에서는요, 광고 매출이 굉장히 고수익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매출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둘 기업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영기사 넘어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테마가 핀테크입니다. 핀테크의 계절이 다시 약간 좀 미국 시장에 돌아온. 한국도 뭐 카뱅 그쵸. 상장 이후로 뭐 상장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핀테크가 다시 그렇죠.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핀테크가 핫한데, 지금 어제 업스타트라고 해서 제가 요 연합 그 라이브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지금 장전에 23%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23%가 오르고 있고, 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느냐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적이 약간 이렇게 잘 내도 돼? 할 정도로 좀 잘 어이씨 냈습니다. 나왔어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화난 건 아니고요. 이거 뭐야? 네, 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좀 가장 의미 있게 좀 실적, 그 랜딩 클럽이라고 하는 업스타트와 비슷한 약간 핀테크 비슷하진 않죠. 그 하나의 좀 랜딩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핀테크 기업도 실적 서프를 냈고, 이 업스타트도 실적을 잘 냈습니다. 보시면은 뭐 지난 실적 다 비트했고요, 다 추정치 상회했고, 그냥 가이던스만 보셔도 이 회사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2021년도 매출 가이던스, 연간 우리가 매출 이 정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줬는데요, 한 7.5억 달러 정도 우리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회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연간 한 6억 달러 매출 낼 수 있을 겁니다 얘기했거든요. 이거 시장도 한 6억 달러 정도 이 회사가 매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불과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음. 근데 막상 이번 실적 발표 때 까보니까 야, 무슨 6억 달러 우리 7.5억 달러 할 거야.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0% 가까이. 20% 중반 정도의 업사이드를 또 발생시키고 중반 정도로 이제 비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렇게 같고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AI, 그러니까 업스타트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해주는 회사거든요. 아. 예. 그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네네. 다양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회사는 그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고객들의 대출 심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AI 솔루션의 활용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진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스타트를 제가 한 5월달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좀 못 보신 분들을 네. 위해서 네. 말씀드리면은 업스타트는 AI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좀 무책임한 말을 제가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 심사를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있죠. 뭐 직업. 우리나라 학력은 안 주죠. 연봉. 안 넣죠. 일단 학력? 직업 음. 넣고 연봉 정도 네. 넣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직업의 직장 그쵸. 이 정도 넣죠. 직업 그러니까 그걸 놓고 막 신용 네네. 점수 이런 거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과거에 뭐 이력 같은 거 음. 봐서 딱 심사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다 한도는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업스타트는 그거 말고 굉장히 다양한 팩터들을 다 대출 심사할 때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력이라든지 이런 졸업 연도라든지 뭐 어떤 지역 전공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지금 기존의 대출 심사는 나의 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네. 업스타트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AI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돌려서 이 사람의 향후 재정 상태라든지 향후의 모습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AI 파워로 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도 지금 특히 미국은 워낙 대출 받기가 좀 뭐 그런 크레딧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도 업스타트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미래 가능성이 좀 그렇죠. 미래 보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낮게 합니다. 네. 업스타트가 얘기한 10% 가까이 낮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약간 뭐 사채급에서 써야 되는 사람들도 업스타트로 가면은 뭐 10% 이상의 싼 금리로 금리를 내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큰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좀 신용도가 낮거나 뭐 피스코 스코어가 낮거나 피스코 스코어 이런 게 낮거나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니즈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저 회사는 은행한테 저 솔루션을 파는 건가요? 네, 은행한테 이 솔루션을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그러면 직접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네. 은행 입장에서도 야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줘라고 할 때 이 회사가 가서 AI 믿고 한번 빌려줘 보세요. 네. 내가 한번 예측해 볼게요.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리고 그런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또한 미국의 은행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수많은 뭐 지역 메가뱅크도 있고 지역 뭐 그런 크레딧 유니언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금융기관 또한 다 자기들의 자체적인 좀 좋은 대출 심사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못 갖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이 업스타트의 솔루션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고객 유치도 더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용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출 수요, 대출 공급자 양 측면에서 다 효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이 업스타트의 AI 솔루션을 활용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제 효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초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업스타트의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업스타트의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이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어허. 근데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확산될 보시면 될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있구나. 예. 그래서 지금 2분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출 건수가 3개월 동안 29만 건을 발생시켰고요. 이게 와. 전분기도 QOQ로 69%가 된 거고 6월 달만 10만 건을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근데 AI 믿고 대출을 해줬는데 AI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결과물이 진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네. 아직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음. 지금까지의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는
의미 있게. 의미 있게 그 뭐 대출을 못 갚는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거의 발생하지 어쨌든 않는다. 비교 대상은 AI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로 네. 있으니까 AI 네. 쓰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좋은 냈다. 결과를 오.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댓글에서 카뱅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뭐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숨없이 음. 많은 데이터들을 카카오에 맞습니다. 주잖아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물론 지금은 활용할 수 없지만 나중에 활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겠죠. 야, 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한테는 돈 빌려줘도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충분히 한국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대출 실행 비율이야 뭐 계속 그러니까 견적을 낸 사람 중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아간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이게 작년도만 하더라도 10%대 중반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 지금 업스타트가 지금 하고 있는 대출 시장이 100만 원에서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수준 정도의 대출만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대출의 유형은 신용대출입니다. 개인 크지가 신용대출. 않군요. 네. 근데 미국은 신용대출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자동차 대출과 대출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근데 업스타트가 그러니까 올해 1분기인가요? 자동차 대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모기지까지도 우리가 노려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방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뭐 성장 여력은 커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테크 업체들 굉장히 핫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 좀 뭐 기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이게 BNPL 앞글자만 따서 BNPL 모델이 Buy now, Pay pay Later. later. 그러니까 지금 사고 페이를 나중에 한다. 네. 한국 시스템 입장에서는 좀 이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신용카드로 봤을 때 그렇죠. 너무 카드로. 당연한데 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고 이런 신용 관리를 또 되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할부로 뭐 물건을 뭐 미리 좀 사야 된다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여러 핀테크 기업들이 BNPL이라고 하는 모델, 그러니까 신용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네. 신용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모델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고 신용카드는 아닌데 나중에 줄게 이런 거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핀테크 업체들이 떠안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아. 예, 리스크를 떠안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중간에 이게 끼어드는 거구나. 예, 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떠안으면서 구조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핀테크 업체들이. 근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인수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스퀘어 같은 이런 핀테크 대장주, 전 세계 대장주가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애프터페이라고 하는 이 BNPL 기업을 거의 뭐 30조 이상의 돈으로 인수를 해갔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핫한 모델인데 이거 역시도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결제 모델입니다. 네. 신용카드 발급이 좀 까다롭거나 그러니까 한 번에 일시불로 물건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계층이라고 하기보다 그런 분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BNPL을 굉장히 선호하기 시작을 했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이제 쓰기. 어디가나 MZ는 항상 나오네요. 예, 그들이 좀 왜냐면 주도하고 그들이 좀 이끄는 이 사람들이 거에 쓰면 계속 쓸 거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쓰기 시작을 해서 이런 BNPL과 같은 이런 결제 모델도 최근에 미국의 핀테크 사업에서 좀 핫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결제 핀테크 업체들 주가가 또 굉장히 좋은 흐름. 아까 업스타트도 오늘 굉장히 주가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스타트 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네. 네. 이 회사의 미래가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기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네. 그래서 BNPL에 대한 설명은 제 자료에 그냥 네. 이게 매일경제 이제 노승욱 기자님이 쓰신 건데요. 네. 이 부분을 최근에 보시면서 쓰신 거네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의 주가가 꽤 좋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네. 그것도 그냥 단순 옛날 방식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중소기업향 사스 업체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또 어디 갔나요? 도큐사인, 허브스팟, 뭐 스프라우트 소셜, 이건 VTex는 남미 업체인데요.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기 뭐 최근에 상장한 디지털 오션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다 괜찮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소기업들이 각 분야에 자기들의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그런 업무들을 다 효율화를 굉장히 급격하게 시키고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큐사인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자서명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 서명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태블릿에서 그냥 이렇게 네네. 서명해서 띡 보내고 서로 계약 체결하고 이 전자서명을 해주는 회사고요. 허브스팟은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이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회사가 허브스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프라우트 소셜도 SNS 마케팅, VTex와 같은 경우에는 남미의 그 쇼피파이라고 해서요. 남미에서 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이커머스 사이트가 이커머스를 할 때 쓰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케팅, 뭐 회계, 뭐 전자서명, 뭐 SNS 마케팅, 뭐 그리고 디지털 오션은 또 클라우드, 중소기업향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각 업무 영역에서 지금 하나같이 비용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확실하게 코로나가 지나서 계속적으로 가속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들이 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향 사스 업체들의 주가가 좋고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사실 글로벌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SMB에게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도 국내에서도 뭐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상장사들 중에서 이런 뭐 중소기업향으로 좋은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약간 파생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백투스쿨, 에드테크, 예. 핀테크까지 예. 투자 아이디어 함께 했고요. 이사님 짧게 뭐 뉴욕 증시 프리마켓 네, 점검도 짧게, 해주십니까? 예. 네. CPI가 나온 이후로 네. 지금 좀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0.4% 예, 뭐 정도 아주 선물을 보이고 강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스닥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네. 조금 아웃퍼폼을 하는 아주 약간 아웃퍼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섹터별 기업별로 그냥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게 녹색이면 좋은 거잖아요. 장세는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섹터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뭐 아주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막 급등하고 했으면은 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겠지만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냥 뭐 컨센보다 약간 높게 예, 나온 뭐 겁니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안도한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장전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프리마켓 점검까지 함께 했고요. 더 자세한 내용 바바리안 리서치 텔레그램에서 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 맨 아래 텔레그램 링크를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필요하신 자료 같은 경우는 게시판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희석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